자, 오늘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가문이죠. 바로 인동장씨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68.5%.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바로 우리나라 장씨성을 가진 분들 중에 인동장씨가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 만나는 장씨 3명 중 2명 이상은 인동장씨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문을 우리가 흔히 명문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말 그대로 대대로 명성과 영향력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뜻인데 오늘 바로 이 인동장씨의 역사 그리고 어떤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는지 또 그들이 남긴 유산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동장씨의 시작을 보면 이게 좀 재밌습니다. 아주 독특한 수수께끼에서 출발하거든요. 보통 한 가문의 시조, 그러니까 첫 조상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무려 2분이라는 겁니다. 인동장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장군계라고 해서 고려 초기에 아주 용맹했던 장군, 장금용이라는 분을 시조로 모시고요. 다른 하나는 직제학계인데 이쪽은 고려 후기의 최고학자였던 장계라는 분을 시조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 안에 무의 피와 문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는 셈이죠. 참 독특하죠.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 두 계통은 그럼 결국 같은 조상에서 나온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논쟁이 딱 등장합니다. 직제학계 쪽에서는 우리는 사실 안동 장씨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상장군계 쪽에서는 아니다. 시조 장금용 장군 이전의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첫 조상은 장금용 장군이다. 이렇게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문을 수백 년 동안 지탱해온 핵심 가치가 뭔지 그리고 그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들은 누구였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 핵심 가치 중 첫 번째가 바로 불사이군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섬기던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도 옛 왕조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 새 왕조 밑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굳건한 충절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불사이곤 정신을 정말 온몸으로 보여준 분들이 바로 장안세, 장중량 부자입니다. 아버지 장안세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니까요. 모든 벼슬을 버리고 두문동이라는 곳에 들어가 버려요. 끝까지 고려의 신하로 남겠다는 거죠. 이분들은 우리가 두문동 70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아들이에요. 아들 장중량에게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직접 찾아와서 높은 벼슬을 주면서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눈앞의 권력보다 신념을 선택한 거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 충절이 첫 번째 기둥이었다면 두 번째 기둥은 바로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말 위대한 성리학자 여헌 장영광 선생이 있습니다. 장영광 선생의 삶은요, 정말이지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 자체였어요. 17세기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었는데 평생 조정에서 나와서 일 좀 해달라고 20번 넘게 높은 벼슬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그걸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보다 조용히 고향에 머물면서 진정한 학문을 하는 게 학자의 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평생 고향에서 책 쓰고 제자들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선택이 조선시대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가문이 얼마나 큰 규모로 또 어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문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는 이 분파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두 개의 큰 계통이요.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무려 30개가 넘는 작은 가지, 즉 파로 나뉘게 된 거예요. 후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명백한 증거죠. 인동장씨의 본거지, 그러니까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천년의 터전이라고 불릴 정도죠. 하지만 후손들이 거기에만 머물진 않았어요. 경상도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경기도, 심지어 요즘 퍼플섬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전라남도 신안의 반월도까지 정말 전국 곳곳에 집성촌을 이루면서 가문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럼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이 가문, 과연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66만 6052.
이게 2015년 인구조사 결과인데요. 인동장씨 인구가 무려 66만 6천여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뭐 지금도 우리말에서 가장 큰 가문 중 하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대단해요. 고려시대의 한 장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시대를 거치면서 굳은 절개를 지킨 신하들을 낳고 또 위대한 학자들을 배출했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 정치, 학문,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후손들에게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충절과 학문이라는 이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이 천년의 세월을 버티게 한 진짜 힘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천년이라는 이 긴 역사, 한 가문이 쌓아온 이 유산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오래된 가문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